이번 1강에서는 오디오북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오디오북 산업 트렌드와 수요자의 트렌드, 그리고 오디오북의 국내 판매 유통 채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국의 오디오북 시장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17년도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시장을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판 시장으로 보자면 오디오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이미 2017년도에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그 오디오북의 대표적인 수상식인 오디 어워즈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던 펭귄 랜덤하우스의 오디오북 PD인 줄리 윌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아무도 오디오북을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조차도 오디오북 산업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사용자의 청취가 근 10년 동안 많이 커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3월부터는 이제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이 뉴욕 타임즈에서도 북 리뷰 섹션에 보통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싣고 있는데요. 거기서 오디오북에 대한 베스트셀러들을 싣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오디오북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연간 20%의 팽창률을 보이고 있고요. 인기 도서 또는 인기 전자책들은 오디오북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을 좀 살펴보면요. 일본의 오디오북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오디오북.jp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쪽 사업자는 회원수가 2014년도에만 해도 10만 명이었다가 20만 명으로 가는데 3년 정도가 걸려서 2017년도에 다달했다면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벌써 10만 명이 늘어나는, 그래서 총 30만 명으로 급증하는 성장세를 굉장히 급등하게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도 오디오북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중국은 2019년도에 국민 독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책, 신문, 그다음에 잡지를 포함해서 종이책의 독서량은 하락하고 있지만 국민의 30%가 오디오북을 선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역시 오디오북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는요, 3명 중에 1명꼴로 오디오북으로 소설을 감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답할 정도로 오디오북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산업 발전,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증가가 눈에 띄도록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내 오디오북 시장 규모는 저희가 보통 B2B라고 하는 이제 기관 시장과 B2C라고 하는 소비자 시장을 다 합쳐도 연해 매출이 100억이 조금 안 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오디오북 사업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오디언 소리는요, 2006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2006년도 이래 2018년도까지 쭉 이제 사용자가 이제 증가되는 그 패턴을 보고 있는데요. 2018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35만 명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동기 대비로 400%가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역시 2015년도를 이후로 한국에서도 오디오북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KTV 네트워크와 함께 300억 원의 대규모 오디오북 펀드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 월정액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 밀리의 서재는 배우 이병헌과 변요한을 통해서 TV 광고로 전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배우 이병헌이 낭독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리딩북으로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판매가 15,000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출판사 인플루엔셜이 출시한 오디오북 서비스 잘 아시죠? 윌라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윌라는 국내에서 기존에 보통 요약형 또는 발췌본의 오디오북 시장이었다면 최초로 완독형 오디오북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기조로 실제로 완독형 오디오북으로 오디오북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작년 11월, 즉 2019년도 11월 28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2005년도에 설립했던 스트리밍 오디오북 서비스인 스토리텔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북 산업의 발전과 그 안에서 보여지는 수요자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디오북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생활에 늘 CD롬이나 또는 어학 오디오북 형태로 늘 함께 와 있었던 컨텐츠의 유형이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디지털 컨텐츠로서 다시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AI 인공지능 스피커와 커넥티드카, IoT 기술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컨텐츠의 서비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주변으로 많이 퍼져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장점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은 앞으로도 더 많이 수요가 늘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미키마우스로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디즈니사의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스피커용으로 어린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데요. 미키마우스 어드벤처라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구글이 내놓은 AI 스피커, 즉 구글 홈에 사용자가 미키마우스 어드벤처로 가자라는 음성 지시어를 주게 되면은 이 음성으로 이 프로그램이 플레이가 되면서 사용자가 음성으로 미키의 이동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전개 구조를 재미있는 오디오북과 그리고 실제로 비주얼을 합친 형태로 선보인 오디오북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추가 그 URL에서 꼭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트렌드에서 꼭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주요 타겟층이 어린이 또는 아동일 경우에 이러한 그 하드웨어, 즉 AI 스피커나 커넥티드 카와의 결합을 통한 이런 소프트웨어, 오디오북 컨텐츠가 정확하게 잘 기획이 돼서 제작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지는 트렌드는 디지털 디톡스의 약간의 확산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글이 없이 오직 귀로만 듣는 이러한 컨텐츠의 소비는 사실 굉장히 편하다라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 글이나 텍스트 같은 경우, 글이나 텍스트 또는 영상으로 들어오는 컨텐츠는 소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집중 또는 긴장감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부담 없이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더욱더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장면을 묘사를 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자극된다는 점에서도 역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느 도서관의 관장님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주로 어린이 도서로서는 아직 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을 도입을 했고 실제로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바람과 함께 더욱더 많은 소비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디오북 형태에서 주는 가장 특장점은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소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디오북이고 그 예를 들면은 눈을 감고 편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비주얼 없이 오로지 음성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더 자극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오디오북이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그 오디오북을 표현해내는 내레이션과 음향의 퀄리티도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사항으로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북을 제작을 하셨거나 지금 수중용 오디오북이 있는 경우 자, 국내에서는 어디에서 오디오북을 서비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는 온라인 서점 3사, 교보문고, 알라딘, 그리고 예스24가 있습니다. 예스24는 한국에서 사실 오디온 소리가 2006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오디오북 서비스를 할 때 오디오북의 다량을 공급을 받아서 예스24에서도 계속 오디오북 서비스를 해왔고요. 최근 오디오북에 대한 투자 펀드나 그리고 오디오북 제작에 대한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알라딘과 교보문고에서도 직접 오디오북에 대한 제작을
투자를 하고 실제로 오디오북 서비스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북스도 잘 아시는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인데 구글이라고 하는 포털에서 운영을 하는 만큼 사실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점이고요. 그리고 이 구글 플레이 북스에서는 전자책과 함께 오디오북 서비스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네이버 포털에서 운영을 하는 오디오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디오 클립은 두 가지입니다. 즉 오디오 팟캐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북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디오 클립을 이루고 있고 이 오디오 클립은 더 많은 오디오북 서비스를 위해서 오디오북 제작과 그다음에 오디오북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기존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오디오북 사업자였던 오디언 소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디언 소리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한 가족이라고 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팟빵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사용자와 그 다음에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팟캐스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워낙 많은 사용자들을 팟캐스트 쪽에서 이미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오북 서비스도 이미 론칭을 했고요. 역시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독형 오디오북으로 실제로 이제 오디오북 서비스의 차별화를 꽤 했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서 운영하고 있는 30분 정도의 짤막한 오디오북이 바로 리딩북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 11월 28일 한국에 서비스를 론칭한 스웨덴 오디오북 스트리밍 기업인 스토리텔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9개의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오디오북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디오북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요층의 트렌드 그리고 국내에서의 오디오북 판매 유통처를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곧 이어지는 2강에서는 오디오북에 대한 제작비와 제작 트렌드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